안녕하세요, 유쌤입니다. 오늘은 인간관계 고수가 절대 피하는 대화 주제 3가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무슨 말을 해서 말 괜히 했다 이런 순간들 있죠, 여러분. 그런데 내가 말을 이렇게 딱 뱉어놓고 이 말 괜히 했다 딱 후회가 되는 그런 말도 있는데, 자기가 그런 말을 하면 손해보는 건지 모르고 그냥 계속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누구는 이제 홧김에, 아니면 누구는 이제 뭐 허풍 떨려고, 누구는 무심결에 이렇게 하는 말들 중에 관계를 깨고, 아니면 나의 이미지를 깎고, 이제 호감을 떨어뜨리고 이런 말 실수들이 있는데, 누구는 이제 대단히 그런 걸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은 덜 하고, 이런 차이가 있는 거겠죠. 오늘은요,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들, 그리고 굉장히 원활하게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되도록이면 피하는 그런 대화 주제가 어떤 게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런 대화 주제를 피하지 않고 있다면 지금부터 나도 좀 피해보자, 이런 느낌으로 오늘의 영상을 여러분들께서 감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관계 고수가 절대 피하는 대화 주제 첫 번째는요, 남의 단점이에요. 지난 이제 추석에 이제 식구들이 다 모였어요. 저는 이제 막내 며느리예요, 막내 며느리. 근데 큰형님이 정말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음식도 잘하시고 굉장히 이렇게 품이 넉넉한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모이면 다들 너무 즐거워요. 식구들한테 대단히 헌신적인 분이세요, 이제 큰형님이. 근데 이제 음식을 먹으면서 음식을 워낙 잘하시고 많이 하시고 막 이래요. 근데 저는 이제 굉장히 또 탁월한 리액션이 있잖아요. 실제로 대단히 맛있기도 하고, 큰형님이 이제 전라도 분이신데, 그 전라도 원래 그야말로 전통 음식들을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잘하시는 걸 팩트 그대로 굉장히 감탄한다고요, 저는. 지난번에도, 전 형님처럼 진짜 나물을 잘 무치시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형님이 무치는 나물이 제일 맛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막 나물을 먹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차례 음식이 다들 이렇게 이렇게 얼큰하고 이런 건 없으니까 형님이 이제 가족들 먹으라고 따로 얼큰한 뭔가 음식을 또 따로 하세요. 그 차례 음식 말고. 그래서 그런 따로 이제 얼큰한 음식이 있으니까 너무 입맛이 돋네요. 너무 좋네요. 이러면서 분위기를 막 한참 이제 막 제가 띄워놨어요. 막 진짜 형님 너무 정말 대박이에요. 최고 막 이러면서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큰아주버님이 딱 하시는 말씀이 근데 짜 이러시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저 사람은 점점 짜, 간이 짜, 맛없어, 이런 식으로 분위기에 완전히 찬물을 갖다 들이부으시는 거 있죠. 그래갖고 제가 했다가, 아니 아주버님 진짜 왜 그러세요? 이런 얘기를 막 했었는데, 아주버님의 의도는 이제 제가 너무 이제 막 오버해서 칭찬을 막 하니까 이제 듣기가 좀 이제 너무 낯간지러우셨나 봐요. 그래갖고 이제 겸손하게 말하시는 건지 본인이 원래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지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듣는 사람은 이제 기분이 좋을 수가 없는 거죠. 칭찬에는 대단히 인색하고 막 단점 얘기하는 데는 그 말 수 없는 아주버님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무리 가족이라도 굉장히 이제 민망하거나 이제 서운하거나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가까운 사람한테도 일단 그 사람의 단점을 이야기하는 거에는 대단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직원이 이제 회사를 볼까요? 직원이 잘할 때는 그걸 당연한 건 줄 알아요, 직장 상사가. 그러다가 어쩌다 한번 잘못했어요. 그러면 내가 뭐라고 그랬냐, 내 그럴 줄 알았다, 막 광분하면서 이제 지적을 하기 시작한 거죠. 너는 평소에, 그러면서 이제 단점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평소에 그렇게 꼼꼼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게 그게 항상 내가 마음에 걸렸어, 이래가면서. 그러면 그런 선후배가 신뢰로 연결될 수 있을까요? 대단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점에 집중하면 안 돼요. 장점 3번에 꼭 해야 되면 단점 1번, 이 정도의 비율. 장점 5번에 단점 1, 이 정도의 비율로 어쨌든 우리의 이야기를 조절을 해야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는다. 그래서 인간관계 고수들은 주로 단점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다. 이제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내 단점이에요, 내 단점. 내 단점을 일부러 막 안 그런 척 그런 척 이렇게 감추고 모른 척 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 내가 쓸데없이 위크 포인트를 얘기를
말하고 시작을 하면 그러면 이제 그 사람한테 일단 선입견을 주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나한테 불리해지는 상황이고 자기 방어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 건 솔직한 것도 아니고 겸손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한테 어떤 나를 호감을 느끼게 하는 것도 아니니까 결국에 관계에 있어서 좋을 일이 하나도 없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집들이를 해요. 집들이를 하고 있었는데 음식을 막 준비했어요. 근데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제일 촌스러운 거죠.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이제 이야기, 겸손도 아닙니다. 요즘은. 특히나 이제 남편이 이제 그 음식을 다 이제 와이프가 준비를 했는데 남편이 이 사람이 솜씨가 없어서 맛이 없더라도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는 거죠. 그런 거. 이제 어떤 이제 나의 가족에 대한 또 위크 포인트를 이렇게 다 공개하고 이야기하는 거, 부부 사이에도 안 좋고 그들에게도 어떤 좋은 이미지를 주지 않습니다. 이미 그렇게 이 사람이 솜씨가 없어 그럼 이제 맛없게 시작하는 거죠. 더 가관인 집들이에도 저 가봤어요. 어떤 건가 하면 이제 막 이제 음식을 차려놓고 이거 하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겠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여기 뭐 전, 나물, 뭐 냉채, 가오리 무침 이런 거 다 사온 거야. 이 사람 이런 거 못해. 직접 한 거 샐러드 하나밖에 없어. 하하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말 안 하면 사람들이 알겠어요? 뭐 사온 줄 예민한 사람들은 알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모른 채 먹게 그냥 내버려 두면 훨씬 더 좋은 음식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미리 어떤 선입견을 주는 어떤 그런 위크 포인트를 드러내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 관계에 있어서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또 프리젠테이션을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준비를 많이 못해서 시간이 없어서 이런 얘기를 이제 들으면 저분 우리한테 되게 성의가 없구나 이렇게 들리는 거죠. 그러면 처음부터 탐탁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이 이야기를 진행을 쭉 해도 탐탁지 않은 거죠. 내용이 부실하다는 그런 이미지를 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디자인 시안을 막 보여주면서 제가 이게 다른 마감이 걸려 있어서 급하게 하느라고 이런 얘기를 왜 하냐는 얘기죠. 상대방에게 거부감이 우리 건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거부감을 들게 하는 이야기는 솔직한 것도 아니고 참 저 사람 저기 진솔하다 이런 좋은 이미지를 주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내 단점을 이야기하는 순간 관계에 대한 시너지가 줄어들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자, 세 번째, 본마음이에요. 솔직해야 하는 순간이 있고 본마음을 숨겨야 하는 순간이 있죠.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늘 본마음을 감추세요 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본마음을 숨겨야 하는 상황에서는 적절하게 숨기시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대표적인 건 손해에 대한 걱정이에요. 손해. 내가 손해볼까 걱정하는 거를 내가 드러내놓고 내 본마음을 이렇게 드러내고 이야기하는 게 과연 어떤 이렇게 관계를 원활하게 하는데 이게 도움이 될 거냐? 안 그런 경우가 대단히 많다는 거죠. 예전에 이제 태양의 후예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다 보셨죠? 거기는 굉장히 로맨틱 코미디잖아요. 그래서 남자 주인공이 이제 송중기라는 남자 주인공이 휠체어를 타고 가다가 이제 커다랗게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따라가던 이제 여자 주인공이 송혜교 씨가 어머 어떡해요 이거 비싼 건데. 그러니까 그 남자를 막 어디 다친 데 없어요? 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휠체어 이거 되게 비싼 건데 이거 어떡하지? 이런 걱정하는 게 굉장히 코믹하게 이제 묘사된 장면이 있었어요. 거기서는 그야말로 이제 재미있게 하느라고 그런 이제 상황이 벌어지지만 만약에 실제 상황에서 누군가가 다쳤을 때 이거 비싼 휠체어인데 어떡하지? 라는 어떤 본마음이 딱 드러났다 그러면 이거 드라마랑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대단히 상대가 서운해하고 서운함을 넘어서 분노할 수 있겠죠. 그럴 때는 무조건 괜찮으세요? 라는 것부터 먼저 이야기하는 게 맞죠. 정말 자기가 그 휠체어가 너무 비싸갖고 그게 걱정이 된다 한들. 또 예를 들어 볼게요. 회사에서 이제 차량 사고를 냈어요. 그래서 이제 직원이 와서 부장님 죄송합니다. 이거 그 회사 차인데 이거 제가 이제 사고를 냈어요. 이러고 얘는 막 거의 사색이 돼갖고 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너는 괜찮아? 다친 데 없어? 이것부터 물어봐야 되는 거죠. 어떡하다 그랬어? 그래서 차는 얼마큼 부서졌어? 공장 들어갔어? 이거부터 묻는 그 직장 상사 그야말로 본마음이 탁 드러난 거죠. 그 직장 후배를 먼저 안위를 묻지 않는다는 자체가 대단히 서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고 나서는 그 직원과의 어떤 신뢰나 친밀도나 우정이나 이런 게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야말로 더 이상 생기지도 않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손해에 대한 걱정,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프로젝트를 맡고 있는 과장이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서 제가 너무 몸이 안 좋아서 못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아 그래 뭐지, 몸이 그렇게 오죽하면 네가 그렇게 전화를 했겠냐, 회사를 못 나오고 많이 아픈 거냐, 뭐 쉬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전화를 끊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그럼 그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당장 김 과장이 안 나오면 그럼 어떻게 하란 얘기지? 그 김 과장의 안위보다는 그 프로젝트 진행 자체를 더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짜증난 어떤 그런 분위기를 전달한다면 김 과장과의 관계가 정말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궁금하더라도 그 이제 김 과장이 누군가에게 업무 인수인계나 지시를 했을 테니까 그 팀에다가 이제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런 어떤 센스와 유령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어떨 때 본 마음을 말하지 않는 게 나을까요? 대표적으로 질투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막 굉장히 큰 집, 비싼 집으로 이사 갔어요. 근데 뭐 거기다 대고서 정말 마음껏 얼마나 좋니, 이런 집에서 사는 건 거의 드림하우스다, 정말 축하해, 성공했구나,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가장 좋고, 그리고 진심으로 누군가를 축복해야 나에게도 좋습니다. 근데 거기다 대고 여기 이 동네 집값 왜 여기를 샀어? 괜찮아? 이런 식으로 비싸게 산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결국에 나의 그 본마음, 질투의 마음을 그런 식으로 이제 찬물을 끼얹듯이 이야기하는 게 누구한테 과연 도움이 될까요? 일단 관계에 도움이 안 되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는요. 누군가를 정말 진심으로 기쁘게 축하해줘야 나한테도 어떤 좋은 에너지가 발산되는 거거든요. 그게 결국 나한테 좋은 일을 이제 끌어당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질투가 나더라도 그걸 입 밖으로 꺼내는 거 결국 나를 손해보게 하는 일이 되는 거겠죠. 여러분들 정말 고수들이 절대로 주제로 삼지 않는 3가지 명심하셔서요. 여러분들도 보다 이제 말실수 없이 인간관계에 더욱더 행복해지고 원활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유세미의 직장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